1번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6학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자,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말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참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왜냐면 말 그대로 우리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말이 훼손됐다. 우리말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말을 가꾸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부터 봐야겠는데요. 오늘의 핵심어는 실태입니다. 실태. 한자어예요. 열매실, 모습태. 합쳐서 실태인데 실태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실태를 찾아봐라 그러면 그 뭔가의 지금 현재 있는 상태, 현재 있는 모양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오늘 실태가 핵심어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핵심 개념 만나볼까요? 오늘의 핵심 개념 첫 번째는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입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실태가 나오네요. 우리말을 가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일단 우리말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부터 봐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문제이고 뭘 키워나가야 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말 사용 실태 어떻게 알아볼까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무엇일지부터 생각을 해보고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언어생활 자기 점검표가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마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말을 한다는 거,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숨 쉬듯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것을 막상 조사를 해보면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말을 막 쓰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보면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친구들의 언어 생활에서 바람직한 면과 고칠 부분을 무엇인지 말해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많이 쓴다. 신조어를 많이 쓴다.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요. 그러니까 꼭 욕설이나 신조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외국어나 줄임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대화할 때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대답하도록 질문을 만들어 본다던가 배려하는 말, 긍정하는 말,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 친구와 대화할 때 느낀 점은 무엇인지 답하도록 질문을 만들어 본다든가 대화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이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질문이 좀 구체적이어야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당신은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만 하면 네 하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이 우리말 사용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 살펴볼게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이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왜냐하면 조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볼 거거든요. 자, 우리말 사용 실태를 찾아보고 조사할 내용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 날짜, 조사 장소, 준비물, 조사 방법, 조사 자료, 주의할 점이 다 들어가도록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세워야만 필요한 그 내용을 잘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해보자 한다고 해서 조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조사 날짜, 조사 장소, 어디로 갈 거냐, 학교에서 해보자. 우리 친구들의 이제 우리말 사용 실태니까. 그러면 학교 앞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 컴퓨터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장소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준비물 미리 생각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적을 만한 필기도구도 필요하겠고 아니면
녹음을 할 거다. 그럼 녹음기도 필요할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려면 발표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있어야겠죠. 뭐가 필요한지 준비물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접 조사, 그러니까 친구들 아까 보고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친구들이 대화하는 걸 직접 보고 얻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뉴스 같은 거 검색해서 자료 찾을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우리 뭐 언어 생활의 실태가 어떠하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라면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사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뉴스 영상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주의할 점은요, 이렇습니다. 뭐 출처 정확하게 밝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돼요. 뭐 할 때, 발표할 때. 그쵸? 아니. 발표할 땐 당연히 큰 소리지만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 방해돼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나 도서관 같은 곳은, 그쵸? 그리고 조사와 관련 없는 얘기, 장난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냐?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내용에 어떤 자료에 어울릴지도 생각을 해 보고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서 선생님이 발표할 때 주의할 점하고 지금 겹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발표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당연히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알맞은 목소리, 그러니까 크기도 중요하고 말의 빠르기도 중요해요. 발표할 때는 일정한 목소리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발표를 해야만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 강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기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가는데, 선생님이 아주 일정한 목소리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찾아보고 조사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 금방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쵸? 우리 선생님 강의하는 거 우리 친구들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는 좀 크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또박또박 말하기도 하고, 더 힘줘서 말하기도 하고, 그쵸? 좀 천천히 말할 때도 있고, 그쵸? 이렇게 발표할 때에는 목소리 참 중요하고요. 또 발표 효과를 높이려면 사진이나 그림이나 도표나 동영상 같은 자료 활용하는 게 좋은데, 뜬금없는 자료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발표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핵심 개념과 관련된 교과서 활동 만나볼까요? 첫 번째 교과서 활동입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 점검하기인데요. 우리 교과서 안에 보면 아빠와 여자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거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언어 생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후루룩 한번 볼게요. 대화가 짧아서. 먼저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이번 생선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생선이라니?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일 선물요. 아빠가 우리말을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생일 선물이라는 뜻을 생선으로 줄여서 얘기를 했고, 아빠는 생선이라고 하니까 물고기를 떠올리셨거든요. 줄임말을 사용한 거죠. 자,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하면 행노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그마저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자아이가 헐, 이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예요. 원활한 소통. 그런데 이렇게 줄임말이라든가 신조어라든가 비속어를 사용을 해서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이 말을 써야겠습니까? 당연히 써서는 안 되겠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왜 이런 그 생선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즐겨 사용한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 그렇게 안 하면 행노잼이란 말이에요. 행노잼은 신조어인데 노라는 영어에다가 잼은 잼이라는 우리말을 심지어 줄여서 노잼인데 진짜 정말 이런 뭐 강한 강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앞에 핵이라는, 전혀 뭐 왜 핵을 넣어서 강조를 나타내는지 문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긴 한데 합해서 핵노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까닭이 나오죠. 재미도 있고 또 평소에 즐겨 쓴다라는 건데, 아빠는 못 알아들으셨어요. 헐과 같은 말은 비속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깜짝이야 선생님, 저 어제도 이런 말을 썼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려거나 아니면 니네 나빠 질책하려고 할 이런 그 교과서 활동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는 실태를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 보는 거죠. 자, 또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교과서 활동이 나옵니다. 지금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 대화했을 때 또 그렇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9 대 4로 이기고 있는 모둠의 친구가 지고 있는 모둠의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란아, 너희 모둠은 그 정도밖에 못하니? 그냥 기권하지 그래." 자, 이 말에는 비속어도 줄임말도 신조어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는 친구인 소련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기에서 지는 모듬의 친구를 무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비난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에 듣는 소련이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했겠죠. 자, 옆에서 보면 이번에는 "강민아, 너희 모듬도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봐." 와 같은 말을 했어요.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말을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경기에서 지는 모듬의 친구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듣는 친구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언어 생활에서 비속어가 있는가, 뭐 줄임말이 있는가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 말을 할 때 언어 예절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아니 그냥 친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이 우리는 그 정도의 말은 그냥 자유롭게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는 사람 입장만 듣지 말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 생각해 보라고요. 어제까지 굉장히 친했다가도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또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져서 더 이상 친해지고 싶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언어 생활의 부분을 반성해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교과서 활동으로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실에서 일어난 일, 또 카드 뉴스를 보면서 우리말 사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에요. 평범한 중고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욕사용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막 되게 문제아라서 내지는 뭐 흔히 말하는 이른바 불량 청소년이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중고등학생이라는 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학생들의 욕 사용 실태, 이제는 일상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쓰는 걸까? 어디서 아는 걸까?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욕설을 대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대중매체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는요, 사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말고는 없었어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나마 텔레비전도 요즘은 뭐 24시간 아무 때나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는 방송국도 지금만큼 많지도 않았지만 방송 시간도 하루 종일이 아니었어요. 24시간이 아니었어요. 아침 몇 시부터 뭐 밤 몇 시까지만. 그것도 보여주는 채널도 몇 개 안 되고. 그 외로는 뭔가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그래요? 텔레비전이 다가 아니죠. 사실 우리 친구들은 텔레비전보다도 텔레비전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이 대중매체를 만나게 되죠. 자, 사례 2는 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두 친구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나?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비속어를 사용하니까요. "야, 너 눈도 없냐?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뭐라고? 재수없어. 네가 날 쳤잖아." 이와 같은 비속어 사용이 다툼을 유발한다는 것. 사례 3은 카드 뉴스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반려동물 관련 용어가 대부분 외래어나 외국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올바른 우리말 갈수록 더 안 쓰게 되겠죠. 여러분, 말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외국어가 배우기 참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실에서만 배우고 일상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안 쓰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 수단이라서. 올바른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지 않고 자꾸 안 좋은 말 내지는 외래어 외국어 많이 쓰면 우리말이 있다가도 자꾸자꾸 없어져요. 한 번 없어진 건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교과서 활동에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 있죠. 지원이와 중하가 조사한 내용을
봅니다. 우리말 사용 실태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원이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해요.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생의 줄임말, 신조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조사를 했죠. 자, 중원이는 무엇을 조사했는가 하면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끼리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언어 문화를 조사했대요.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끼리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언어 사례를 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언어 사용 실태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또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 살펴봤는데, 자, 조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다음에 주제, 내용, 조사 결과, 출처, 조사한 데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일지 생각해본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퀴즈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예요. 자,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 내용을 발표하잖아요. 이때 주의할 점. 모든 내용을 일정한 목소리로 발표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일정한 목소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며 발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7단원과 관련된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